네, 안녕하세요. 밸런스 스쿨 민법 류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OX 지문집 강의 개강하겠습니다. 일단 15회차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강의 계획서 하나 나왔는데, 강의서 계획서 앞부분만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날짜 보시면, 진도표 보시면, 뒷페이지에 진도표 있어요. 진도표 보시면, 이번 강의는 강의실 사정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강의실이 없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인강 수강하시는 분들도 금요일 날은 강의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4개만 업데이트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민법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OX 지문집 이제 세 판이죠. 그래서 OX 지문집 1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원 1번.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관습법의 기본적 성립 요건 2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죠? 근데 이제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죠. 그죠? 당연히 틀렸고. 2번. 이제 추가적인 요건이 하나 있죠. 헌법이나 이제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그래서 2번 보시면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하는 사회질서의 변화에 의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면 이제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부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효력이 인정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요건이 3가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민법 2조에 관습법이 이제 법원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관습법은 이게 부충적 효력설이냐 대등적 효력설이냐 할 때 우리 판례는 부충적 효력설을 취하죠. 그래서 중간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부충적 효력설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다. 그죠? 자, 넘어서 4번 보시면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관습법은 이제 법으로 격상이 됐으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아직 법으로 격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잘 아실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4번 질문은 이게 원래 출제자도 사실인 관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치사하게 사실은 요거 싹 빼먹고 그냥 관습은 그랬죠. 그죠? 근데 아직 관습법이 안 됐기 때문에 관습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습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 주장 입증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다 그냥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OX 지문집이 지문끼리 이제 따로 떼어나갖고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5개의 지문이 모두 다 있는 원형 문제대로라면 이제 다른 지문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정답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함정파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지문 따로 봐서 이렇지 이제 5개 지문 다 함께 보면 정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갖지 않은 후손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틀렸네요. 그죠? 성별의 구별 없이는 이제 맞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남녀차별 관습법이어가지고 이제 남자만 종중원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돼서 이제는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원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죠? 다만 틀린 부분은 미성년자라도 여기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구성원이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다. 여러분 이제 막판이니까 문제를 이제 맞았다 틀렸다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이것도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거든요.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푸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6번. 이제 신의칙 넘어가면 신의성질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거죠. 우리 신의칙도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강행규정이면 법 규정이니까 이것도 이제 주장 입증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배되는 거는 직권 판단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7, 8, 9번인데 이제 7번, 8번, 9번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7번 지문 읽어보시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의성질 원칙에 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신의칙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강행규정은 신의칙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 영역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이게 사실은 무순행위 금지에 걸리긴 해요. 그죠? 갑과 을이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130 위반이다. 그죠? 그냥 지금 강행법규라고 했으니까.
갑이 요 강행법규 위반 부요인데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선행행위입니다. 그죠? 무효인 계약을 지가 체결했잖아, 선행행위.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후행행위죠. 그죠? 아니, 처음에 지가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 체결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무효 주장하냐. 그죠? 그러면 선행행위, 후행행위 무슨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순행위 금지 신의 측의 원칙을 들이대면 갑이 이제 무효 주장을, 모순행위니까 무효 주장을 못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무효 주장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면 무슨 결과가 발생하냐? 강행법규 위반했는데 무효 주장을 못 하니까 유효로 처리돼 버리는.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이 쓸모가 없게 되는 이런 이제 이상한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강행법규가 이제 신의 측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형에서 신의 측 적용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적용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갑이 무효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판례죠. 그죠? 그래서 이제 7번 틀렸고, 그래서 8번 똑같죠.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매우 얄미운 행위입니다. 모순행위고, 그죠? 하지만 이거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강행법규가 우위니까. 되셨죠? 그죠? 우리 판례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물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의 측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 틀렸다.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9번이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그죠? 이거 이제 거래허가 이거 강행 규정이니까. 그죠? 거래허가가 안 받고 하면 이제 일단 뭐 유동적 무효지만 허가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가 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 측에 위반하는 권리 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신의 측 주장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기존 판례들이 있었는데, 그죠? 아주 최신 판례. 최신 판례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래서 강행법규가 이제 신의 측보다 위에 있으니까 신의 측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죠? 신의 측을 위에 둘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의 측이 적용된다는 또 예외적인 판례가 또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분 그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풀면은 혹시나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도 법리는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강행법규형에서는 신의 측 적용 안 되니까 뭐 신의 측에 반해서 무효 주장 못하는 데는 안 되는데 틀리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외적으로 신의 측을 위에 강행법규보다 신의 측을 위에 둬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예외적으로 신의 측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좀 하나 챙겨두세요. 그죠? 이거 최신 판례 강의 때 제가 아마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를 또 인정한 판례가 또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서 거의 지금 보는 7번, 8번, 9번 밑에다가 예외 판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최신 판례 예외 하나 있으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죠? 자, 되셨고 이제 넘어가신다. 자, 나 이제 10번 보시면 요건 뭐 이제부터는 뭐 그냥 신의 측에 위반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뭐 이제 지엽적인 판례들 나오죠. 그래서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시효 취득 주장한다 무슨 행위죠. 그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나 신의 측 원칙상 허용되지 않다. 맞다. 그죠? 그다음 11번 채권자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행위는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판례 원문을 보면 뭐 이런 따위의 행위는 뭐 신의 측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아주 치사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뭐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죠? 이것도 뭐 굳이 그려보면 잠시만요. 아이 부러졌구나. 그래서 이제 갑이 채권자고 우리 채무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채권이 있어도 우리 뭐 재산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 병에 이제 X부동산이 있으니까 병을 가서 꼬셔가지고 야, 너 X부동산 을에게 명의신탁해라. 명의신탁하면 을명의로 등기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하로 딱 강제집행해버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병을 갖다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면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잖아요. 법적 안정성. 맨날 기본 강의 따는 건데 구체적 타당성.